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머님들이 좀 댓글, 그 다음에 좀 전화 문의로 어떻게 컨설팅을 해 주는지 그런 점들을 좀 궁금해 하시고요. 또 어느 정도, 어디까지 우리 아이가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 점을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맘띵은 지금 이제 곧 한 2월 말 3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나 3월 초면 이제 에듀맘띵이라는 공식 어플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 어플명은 에듀맘띵인데요. 거기에는 모든 대학교 정보, 그 다음에 모든 교육 정보, 그 다음에 어머님이 원하는 모든 교육 정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과 또 소통하기 위해서 그 어플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어플을 만들게 된 동기는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을 거의 한 10년 넘게 하면서 어머님들의 좀 궁금했던 점들, 근데 어머님들의 좀 간지러웠던 점을 속 시원히 긁어드리기 위해서 어플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같은 경우는 맘땡 항상 이렇게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마다 아이야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월 달에는 저희는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월 달은 당연히 생기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어떤 부족한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이 점검을 해서 또 첨삭하고 보충해 주는 것을 1월 달에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또 무엇을 하게 되나 상황기록부가 마무리가 거의 다 되면 자, 보고서 주제 설정을 합니다. 이 보고서는 말 그대로 진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뭐 일반고 4점대 중후반 아이들이 인서울 했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진로 보고서 작성이었는데 학교마다 심화 프로젝트가 있어요. 진로 심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심화 프로젝트라는 것은 수행평가라는 것은 학생 모두가 하는 거지만 이제 진로 심화 프로젝트, 진로 보고는 아이 혼자서 자기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탐구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 갈 때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역시 대학교 입장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매우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의 진로 보고서에 관한 주제 설정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 계획, 그것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 고 3학년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자기소개서 초안 작업에 들어갑니다. 왜 1월 달에 자기소개서 초안 작업에 들어가는지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입시 컨설팅 쭉 진행하면서 보통 고3들이 언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게 되냐면 여름방학 끝나고 자기소개서 작업을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름방학 끝나고 가장 급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상하교육부 첨삭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지나서 수시 지원하들은 이제 상하교육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정말 자기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모든 과정에서 3학년에 마무리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매우 신중해야 돼요. 정말 유종의미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매우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그때 상하 기록 보도해야 되죠.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소개서 작업까지 들어갑니다. 너무 바빠요.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요, 3학년들에게 학교마다 대회가 이제 따로 있는데 자기소개서 대회를 여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런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뭐로 바쁘죠? 네, 수행평가로 너무나 바빠요. 수행평가로 너무나 바빠서 자기소개서를 쓸 시간이 없습니다.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시즌 돼가지고 자기소개서 작업을 초안을 제출하라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때 어떻게든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해야 되는데 제가 겪은 학생들 보면은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지. 또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마리 토끼를 놓친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자기소개서 작업을 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맘띵에서는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 보고서 주제 설정한 거 있죠? 계획한 거 있죠? 그러면은 보고서 동기 설정과 이제 목차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동기 설정이라는 게 왜 동기 설정을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냐면 보고서, 진로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요.
동기를 왜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동기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다음 동기가 무엇이 가장 좋냐면 그 전날 학교했던 뭐 학교에서 활동들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들 있죠. 어떤 과목이라든지 학교나 활동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동기로 끄집어내는 게 매우 바람직하고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했던 활동 가지고 거기에서 호기심이 생겨서 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은요. 자기 진로 역량과 적극적인 행동과 자기 주도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학교 생활에 참 충실하고 수업에도 충실했구나라는 것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동기 설정이 들어가게 되고 목차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목차 작업이라는 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고서 작업 한번 해보라고 하면 애들 처음부터 뭘 하냐면 처음부터 글 작성하기 시작.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노력은 먼저 보고서 주제를 설정을 하게 되죠. 그다음 계획을 하게 되죠. 동기 설정했죠. 그 다음에 목차, 본론 목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목차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목차가 작업이 완성이 다 됐어요. 그러면 목차가 다 작업 들어가서 목차마다 뭐가 있겠죠? 공통적인 어떤 콘텐츠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저희 맘띵에서 그 목차를 보고 나서 그 목차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한 어머님은 이제 자기 아이가 진로 그러니까 경영학과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자료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요즘 마케팅, 감성 마케팅, 그다음 고객 심리, 그 다음에 영업에서 고객 심리에서 어떤 변동이 있고 고객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런 자료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맘땡에 요청을 하셔서 아주 자료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책이 무엇인지 그 책에서는 어떤 점들을 핵심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그러한 뭐 독후감 같은 경우도 같이 보내드렸어요. 충분히 뭐 보고서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비 고3 같은 2월 달에 자기소개서 작성이 이제 거의 한 70%, 80% 정도 완성을 시킵니다. 나머지 20, 30% 언제 완성시키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 이제 대학교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학교에 맞는 인재상을 검토해서 마무리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월 달에는 무엇을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 독서 들어갑니다. 교과 독서 들어가고 진로 독서 그거 컨설팅 작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고서 들어간 거 있었죠. 보고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왜 보고서를 3월 달에 마무리 짓고 3월 달에 왜 마무리 짓냐고 궁금하시는 분들 계신데 4월 달, 6월 달, 9월 달, 11월 달 그때 저희 맘땡은 무엇으로 바쁘냐면 아이들 수행평가, 전 과목 수행평가 때문에 매우 바빠요. 아이들 역시 4, 6, 9, 11월, 3월달 넘어가 버리면은 수행평가와 시험 때는 너무 바빠서 보고서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미리 그때까지 12, 1, 2, 3 그때 이 4개월 안에 끝마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 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3월 달에 보고서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요약해서 학교 선생님에게 제출을 하죠. 그러면 이제 4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은 금방 말씀드렸었죠. 전 과목 수행평가가 컨설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 과목 수행평가는 스스로 혼자서 해야 되지. 응?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그렇게 도움받아가지고 해봤자 무슨 그 유익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이들의 수행평가 어려운 거 딱 세 가지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어려움? 첫 번째, 자료가 없어요. 아이는 그 좀 생각하시죠. 아이는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에 관한 수행평가, 국에 관한 수행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행평가하고는 자기가 어떤 자료를 정말 찾고 싶어요. 근데 그 자료를 인터넷으로 찾아도 없고 어디에서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으면 아주 빈약합니다. 뻔한 스토리만 나오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자신의 역량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아이는 찾기를 원해요. 그럼 당연히 그에 맞는 자료를 찾아줘야 되죠. 그럼 그 자료를 누가 활용하는 거죠? 아이가 활용해서 이제 아이가 수행평가에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일단 두 번째 무엇이 어렵냐면 진로와 연결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자연계, 그러니까 이과 수업 있죠. 뭐 수학이랑 과학적으로 자기 진로와 연결시키기 어렵고요. 반면에 이과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그쪽과 자기 진로 연결시키기 어려워요. 근데 아이는 분명 어떻게든 진로와 연결시키고 싶지만 진로와 연결시키는 방법들을 몰라요. 왜요? 세 번째 그 어려움 바로 글 쓰는 방법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 쓴다라는 게 어떤 이제 부모님들 글 쓰는 게 뭐 어렵겠어 쉽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글 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작가님도 글 쓰는 거 처음에 굉장히 저도 처음에 글 배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쓰다 보면은 필력이라는 거 붙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과는 필력이라는 게 없어요.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글 쓰는 것을 어떻게 쓰고 어떤 식으로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지 그런 점들을 4월, 6월, 9월, 11월 달에 참 거기 저희 맘띵에서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뭐 자료 저희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진로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스토리를 라인을 구성할 것인지를 저희가 코드를 해주면 아이가 거기에 맞춰서 다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과 7월 달과 10월 달과 12월 달은 아시다시피 시험철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컨설팅 자체가 없고 아이가 학교 시험에 이제 올인해야 될 때인 거죠. 이제 8월 달은 무얼 하게 돼? 여름방학 시즌 다가오면 1학기를 점검하게 됩니다. 독서를 점검하고요. 아이의 내신도 점검하고요. 그 다음 과세특의 어떤 수행평가 같은 것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고3대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 정말 첨삭 마무리를 짓는 매우 신중을 가하고 자기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자질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그 점을 점검하고 마무리하고 그다음 자기소개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3들은 대학교 선정하게 됩니다. 오늘 맘띵에서 12개의 대학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수시는 6장 카드죠. 하지만 대학교 선택폭이 많을수록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상향 4개, 소신 4개, 안정 4개 이렇게 제가 아이에게 대학교를 12장을 주게 되면 맘띵 시험에서 아이가 거기서 대학교를 선정을 하게 되고 또 대학교 목록 가지고 또 학교 선생님부터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이 대학교가 좋겠다라고 하면서 대학교 6개를 선정하게 되죠. 대학교 6개가 선정이 되면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면접 준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면접 준비라는 게 어머님들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면접을 봐주긴 봐주죠. 근데 보통 이제 면접 한 번 봐줍니다. 한 번 해봐라. 그런데 한 번 가지고 될까? 전혀 안 됩니다, 어머님. 진짜 면접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뻔했었어요. 자기 소개해봐. 지원 동기가 뭐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본인의 롤모델이 무엇인지 그런 점들을 많이 물어봤었죠. 그런데 요즘은 서류 기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왜 했는지, 그 활동에서 뭘 배웠는지, 그럼 앞으로 어떤 점을 더 하고 싶은지 이 꼬리에 꼬리 물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아이들 딱 컨설팅하면서 솔직히 면접 리허설 시간 상당히 오래 갔어요. 왜냐하면 더구나가 학교마다 질문 다 틀리거든요. 더구나가 재시문 기반 면접, 경희대라든지 그런데 뭐 치대 그런데 인적성 면접도 있겠지만 또 재시문 면접도 있잖아요. 그런 같은 경우는 정말 리허설을 하고 해서 제가 언제까지 면접 리허설 하게 되냐면 처음에 아이들 면접 리허설 딱 시작하면 애들 수줍어 해요. 막 뭔 말하지 눈을 어디다 둘 줄 모르고 막 손을 이렇게 덜덜 떠는 아이들도 있고 다리를 떠는 아이들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 이렇게 한 번 리허설하고 면접장 가면 아이들 그렇게 나와요. 막 눈을 어디다 둘 줄 모르고 면접장에 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눈을 어디다 둘 줄 모르고 막 불안해하고 다리 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 증세가 사라질 때까지 리허설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리허설 하게 되냐면 면접 리허설을 지겹게 하게 되면 나중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에게 자신감이 뿜뿜 나옵니다. 자신감이 뿜뿜 나오면서 뭔가 아우라가 나와 면접 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면접장에 가서도 자신감 있으면서도 그렇다 너무 지나친 자신감은 아니죠.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정말 도전적인 면모도 보이면서 아우라도 보이는 면모를 면접장에서 면접관에게 저는 보여주길 바랍니다. 왜요? 면접 역전율이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아요. 30% 이상으로 면접을 뒤집어진 대학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면접 그렇게 리허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저희 맘띵은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3학년 때부터가 아니고요. 정말 고등학교 1학년 3월부터
준비가 시작되고 계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계획성 있게 나가야 됩니다. 아마 어머니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아이가 알아서 하는 거겠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내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지. 내가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어. 근데 생명공학과를 학종으로 수시로 가고 싶어요. 그럼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자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정보학과에서 요구하는 자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치 외교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자질이 각기 틀려요. 그런데 그 자질과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지 아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맘띵은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항상 모티브가 맘띵이라는 건 엄마의 생각입니다. 엄마의 생각은 단지 좋은 대학교만 보내는 게 아니죠. 저희도 마찬가지. 단지 좋은 대학교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가 원하는 진로를 설정하고 그 진로에 맞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도록 옆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성적보다, 자신의 내신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맘띵은 지금까지 안정권으로 대학교를 보내는 적은 없었습니다. 소신 아니면 상향이어서 솔직히 소신도 요즘은 좀 욕심이 안 차요. 상향으로 대학교를 보내는 길을 굉장히 많이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3년 전까지는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솔직히 이제 비대면과 대면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입장에서 고등학생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수행평가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이제 저에게 보내면 거기에서 이제 딱딱 첨삭하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또 메일로 보내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서 또 아이가 작성했으면 또 보내면 거기서 이제 첨삭을 해서 또 보내고, 현재 그런 식으로 지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진로 보고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학과가 있다라면 거기에 맞는 보고서 주제 목록을 저희 이제 맘땡에서 3개나 4개 정도 리스트를 보내주면 아이가 자기는 여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그 보고서와 관련된 혹시 뭐 학교 활동이 있는지 아이에게 찾아보라고 해서 활동을 연결시켜서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문의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우리 맘띵 메일 주소하고 대표번호를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이제 대표번호는 1670-1914입니다. 1670-1914. 그 다음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더 편하고요. 메일은 저 밑에다가 그 댓글을 달아둘게요. 2022학년도 역시 저희 맘띵은 소신 및 상향으로 좋은 대학교로 정말 보답을 해드릴 또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요. 저희 맘띵 방송을 보시면서 제발 제가 방송에서 강조하는 것만 우리 아이가 적용하고 있는지 어머님도 꼭 확인해 주시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3월, 4월 그때마다 매번 아이가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들을 수시로 방송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방송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